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음, 좀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내일 캠핑을 가야 돼서 내일 시장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좀 깜빡하기 전에 새벽이라도 올리려고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 어제 라이브 할 때 고점 높이면 쇼 트라이를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여기 엊그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여기서 롱을 잡겠다. 시작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점을 지키면서 비비면서 삼각 수렴 이후 올라갈 건지 아니면 보갑 조정 이후 W가 되고 X 파동이 나온 상황에서 Y 파동이 나올 건지 두 개 중 한 개다 해서 이틀 전에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어제 여기 이틀 전에 여기 왔을 때 롱을 잡았었죠. 라이브 할 때. 그 잡았던 거는 여기 포지션을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서 어제 라이브 할 때 잡았던 포지션 정리했고 여기 올라가면 제가 숏을 요 구간에서 숏을 좀 잡겠다 했죠. 69개 전후로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70개까지 이걸 넘기는 순간 여기 가운데 여기 69개를 넘기는 순간 이제 70개까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포지션을 잡을 때 비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쌓이면서 계속 캔들이 어떤 힘싸움을 하는 게 보이죠. 뭐 폴스처럼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면서 이게 수렴 파동 같이 이렇게 웨지를 그리는 어떤 이런 수렴 파동 같은 게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긴 했어요. 최근에 워낙 우상향 이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숏을 바로잡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좀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비중은 추세가 이 트렌드가 깨지고 이런 트렌드들이 깨지는 이런 곳에서 잡든 이런 곳에 잡는 걸로 비중을 더 넣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제 비중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 마이드값이 이 정도 들어갈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8% 20% 정도 제가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포지션은 아까 전에 저 멤버십 라이브 할 때 여기서 정리를 30% 정리를 했고 지금 총 25비트 중에 여기서 아까 7개 정리했으니까 지금 18개 남았네요. 그죠? 그 포지션은 역지를 내려서 일단 좀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 오늘 아니었으면 그냥 시향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멤버십 방송이라 일반 분들이 제 뷰를 어제까지는 보셨지만 모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향을 좀 늦게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찍었을 때 10월 15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때쯤 찍었던 것 같은데 요 근처에서 요 근처에 찍었죠? 요 근처에 찍으면서 고점을 좀 더 높일 거다. 높이고 올라갔을 때 69개가 갈지 뭐 70개가 갈지 어떻게 됐든 이 파동에 대한 분출에서 위에서 트렌드 라인을 밟고 이 큰 트렌드 라인을 밟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떨어질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할 때는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분출을 일단 먼저 보자. 이 트렌드가 아직 깨진 건 아니다. 깨진 거 아니게 우상향으로 계속 밟고 올라가니까 롱 포지션을 좀 더 끌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익절을 30에서 한 50% 정도는 고점을 높일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 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왜냐면 고점 패턴이 나와서 그래요. 4시간 봉을 봤을 때도 요거 말고 잠깐만요. 물론 프린트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으시고 이런 4시간 봉 캔들을 봤을 때 제가 요거 이게 한 며칠 2-3일 전에 요거 걸어 드리면서 요 상단에 대한 일단 우선 이 앞에 먼저 트렌드에 대한 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밟고 올라갈지 돌파할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높일 때마다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던 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차트가 누우면서 다이버전스를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4시간 봉이 큰 프레임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여러 번 뜰 때는 눌림을 줄 가능성이 좀 높으니 그리고 이 자리가 최신고가에서부터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매물 구간 그런 가로에 대한 수평적인 매물 구간 이 두 구간이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눌림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높일 때마다 차익 실현을 조금 해서 저 포지션이 좀 좋은 데 잡으신 분들 이런 저점에서 포지션을 유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한 30에서 한 50% 정도 갖고 있고 포지션을 이렇게 안 좋은 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를 때는 일단 주머니 돈 넣는 게 우선이다.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저도 롱 잡았던 거 여기서 올라와서 숏으로 스위칭할 때서 숏으로 스위칭했던 건데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 저항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비비는 거야 여기서. 새벽까지 계속 비비잖아. 4시까지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1차 진입을 하고 어제 그래도 좀 포지션 많이 잡았었어요 어제.
어제 15개 잡았다. 오늘 여기 13개 잡았다. 오늘 여기 12개 추매를 한 거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간점 올려드리면서 올라올 때 쇼 추매하겠다고 해서 추매를 좀 더 했던 거거든요, 비중을. 그래서 25개 잡았던 거 중에 아까 여기서 좀 7개 좀 정리를 좀 했던 건데 아직 이 트렌드가 깨졌어요, 지금. 깨졌긴 했는데 여기 시작점을 하야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 69개 어제 살짝 건드리자마자 바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에서 와서 저항을 받고 빠지고, 그리고 이런 큰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 4시간 이하, 1시간 15분, 30분 모든 봉들이 변곡 캔들이 뜨면서 다이버전스 뜨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자리여서 여기서는 분할로 좀 잡겠다 했었고, 시전가 스윙 예전 같은 경우는 요 위에까지 막 검리를 엄청 많이 쳐놨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때 좀 시장가를 끌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한번 더 끌고 해서 2번 일단 진입을 한 상태인데 여기 깨지지 않았어요. 트렌드가 깨졌으면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서 보통 이런 트렌드가 깨졌을 때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3파리 정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죠. 그 위에 추가 하락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목표고 여기 금액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 65K 요 근처 요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쪽 크게 봤을 때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이게 고점부터 69K부터 4,000불 정도 빠지는 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가기 전까지 트렌드 깨졌기 때문에 무조건 손들 거야 이런 뭐 그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가는 파동이 아직도 세 번째 파동이 좀 세가지스럽게 좀 비비고 있는 중인데 좀 저점 깨려 그러네요. 그래서 저점 깨면 제가 손절 여기 내려놨거든요. 여기 쇼 잡았던 거 2번 잡아서 지금 평단이 여기인데 손절을 여기다 반입절하고 아까 전에 라이브 할 때 손절 여기다 내려놓겠다 했잖아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추세적으로 밸런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5가지 어떤 리딩스러운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손절을 올려놓고 잘 거예요. 손절 올려놓고 이만큼 손절을 터뜨리고 다시 진입할 계획입니다. 모을 생각은 없어요. 터뜨리고 들어가고 한 2번 정도 터뜨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트렌드가 깨졌다 그러면 236 38 요런 데까지 보통 눌러주니까 보고, 그럼 우선 여기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먼저 깨줘야 돼요. 금액이 67.6K 정도 되네요. 이 금액을 깬다 그러면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하방 압력도 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 이걸 좀 깨주길 원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조정스러운 움직임으로 다시 한 번 더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깼다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 그런 보장 없어요. 반대로 트렌드가 깨졌다는 얘기는 깨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눌림 확률이 또 있을 거니까 거래량만 보세요. 여기 오늘 제가 하필 주말이라 토요일이라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비비고 있는 건데, 이게 평일이었으면 추가 하락이 많이 나오든 또는 바로 밟고 올라가든 어떤 방향성을 나왔을 건데 주말에 너무 거래량이 없네요. 고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차트를 돌렸고 4시간 이상 큰 다이버전스 뜨면서 차트를 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좀 더 나올 거예요. 일단 좀 베팅하고 나머지 좀 홀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익절을 좀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손해가 좀 클 거예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터뜨리면서 가져가 다시 이런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한번 더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롱 잡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슬슬 내려가는 게 좀 뭔가 좀 그렇다. 특히 요거 깨졌을 때, 그리고 요기 깨졌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깨졌을 때는 아마 잠시만요. 5가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네. 이렇게 3가지 파동인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리딩인지는 둘 다 밸런스가 좋지 않아요. 일단 추세적으로 4시간 봉 같이 이런 웨지를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어제도 웨지를 그리면서 다이버전스 띄우면서 차트를 이렇게 돌린 차트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에 좀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밸런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좀 아쉽네요. 트렌드 깼으면 좀 뭔가 리테스트한 이후 좀 쏟아줘야 되는데, 요거 깨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고, 이 자리가 깨졌을 경우에는 지금 숏 포지션 이런 데서 좀 잡기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잡지 마시고 롱만 조금 어느 정도만 입지를 좀 챙기시고, 빠질 때 여기까지 빠지면 다행인데 더 길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면 이 근처일 수 있지만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면 조금 더 382가 여기에요. 좀 더 또는 05 이런 데까지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5일 전에 영상 찍을 때 그랬었죠. 이걸 밟고 계속 70K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런 데서 저항받고 꼬꾸라질지는 이때 대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점 높일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익절하시는 게 좋다. 숏은 바로 잡는 것보다는 오름숏으로 차트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고 5일 전 시장 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높였을 때마다 숏을 좀 잡더라도 오름숏이라든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시장가로 들어가면서 손절을 가져가는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고, 혹시나 분할을 좀 더 가고 싶다 싶으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했던 타점 안에서 평소 레버리지의 20% 이하 최대한 30% 20%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박스가 워낙 커 가지고. 그렇게 좀 소액으로 잡다가 오름샷으로 차트가 돌아가는 걸 함께 확인하고 출변을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롱은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래서 요게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건지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건지 아직 결정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롱을 좀 정리하고 이런 데 다시 좀 출매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거 좀 자기 평단 보고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최근에 현물 쪽으로 좀 돈이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던 파동들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데 시작점을 깨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침없이 빠지는 거 아시죠? 요런 것도 좀 도미넌스 같은 거 좀 확인하시면서 현물도 조금 익절을 조금 챙기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좀 좋을 것 같고, 올라가는 파동이 시작 파동이 조정스러운 상황에서 막 끌고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딩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가 아직도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한 번 더 올라갔던 거를 이게 복합 조정 아니면 리딩이잖아요, 지금. 그죠? X 파동으로 보기에는 지금 벌써 고점 넘겨서 또는 1, 2, 3 다시 1, 2, 1, 2, 3가 가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복합 조정을 볼 건지는 뭐 말이 많아요. 정답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뭐 저도 이거는 솔직히 세 가지 파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아서 이렇게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날 건지, WX 이렇게 Y가 끝날 건지, 수렴 파동으로 뭐 이렇게 나와서 상과 수렴 나와서 뭐 여기서부터 상 Y파가 끝나고 1, 2 뭐 3로 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점을 깨면 깰수록 여기 앞에 파동은 누가 봐도 뭐 충격스럽지 않으니까 조정스러운 어떤 형태를 띠고, 또는 여기에서 이게 3이 나왔다고 이게 복합 조정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복합 조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밑으로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이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한 20%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베팅하진 않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게 무조건 롱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낮은 확률로 어떤 서브 시나리오를 가져가면서 높은 확률의 메인 시나리오로 베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 내려왔을 때 일단은 조정이든 복합 조정이든 저는 좀 차트가 밀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베팅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롱만 내려올 때마다 잡으세요. 현물 하시는 분들 잡으세요. 아니면 현물 하시는 분들 이런 데 안 잡으면 대체 언제 잡을 거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잡으신 분들 익절 좀 챙기시고, 그 익절된 금액 내려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더 진입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적으로도 이 나머지 포지션도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숏을 좀 보시되 다시 한번 더 올라갔을 때 계속 바른다 그러면 저는 계속 이렇게 돌파롱을 계속 치고 있죠. 돌파롱도 짧게 치시면서 무조건적인 하락과 무조건적인 상승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가 방향이 유리하다는 얘기 없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차트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내시한봉 다이버스면서 차트가 좀 돌아가고 있고, 그럼 최소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 이게 만약에 초과가 난다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 그래서 뭐 여기나 이런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이 내려간 파동의 충격이 조정이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하락과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물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나 사야지 자기 실에서 일단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걸로 혹시나 올라가 준다면 밟고 올라가 준다면 땡큐 남은 걸로 수익을 보고, 또 빠져준다면 괜찮아 난 차익 실험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더 사면 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든 어떻게든 내가 유리하게 매매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완전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깔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보험을 드시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선물하신 분들은 포지션 보시고 좀 차익 좀 실어 좀 하시면서 숏 스위칭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